오늘 첫 번째 주제부터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자, 윤석열이 엊그저께 국무회의에 나타나가지고 황당한 소리를 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국군의 이 훈련 상태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북한의 무인기 드론을 놓쳤다라는 식의 헛소리를 해댔죠. 문재인 정부 때문에 지들이 드론을 놓쳤다, 북한 무인기를 놓쳤다라고 전정부 타령을 한 건데요. 참 윤석열 이제 물리지도 않나 봐. 한참 초반에 전정부 타령 많이 하더니 뭐 일만 있으면 전정부 타령이라 그러더니 요새 한동안 좀 잠잠했었죠. 그런데 또 시작했습니다. 전정부 타령. 자, 그런데 이번에는 확실하게 제가 윤석열을 후려잡아 주겠습니다. 북한 무인기 잡는 안티 드론 무기 이미 문재인 정부 때 배치가 끝난 상황이었다. 이미 배치가 돼 있었다라는 얘기를 제가 좀 해드릴까 합니다. 안티 드론 무기가 뭐냐고요? 예, 무인기, 소형 드론이나 무인기를 대처하기 위해서 만든 아주 특별한 무기들을 안티 드론 무기라고 합니다. 미군은 이미 개발해서 쓰고 있어요. 당장 이란이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무인기, 드론, 군사용 드론에 상당히 선진국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란을 상대를 해야 되는 미군으로서는 이 이란의 이 드론을 잡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무기를 옛날부터 고안을 좀 했었습니다. 뭐 레이저 무기도 있고요, 전자 무기가 있고요, 뭐 그다음에 저격용 소총, 저격 소총을 개조한 드론 저격용 소총도 개발을 했습니다. 자, 이미 미국은 개발도 끝났고요. 우리나라 역시 이미 문재인 정부 때 개발이 끝나서 배치까지 들어갔습니다. 시험 배치지만 배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만 몰라. 윤석열만 모르는 거고, 윤석열만 모르기 때문에 지는 모르니까 남 탓을 한 거죠. 자, 진짜로 문재인 정부 때 이미 안티 드론 무기가 배치가 됐다고 진짜로 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북한의 무인 정찰기, 하여튼 무인기, 하여튼 뭐 드론, 얘네들이 7시간이나 서울 상공을 휘젓고 다녔습니다. 아군이 기관총과 공격 헬기, 경공격기, 심지어 F-15 전투기까지 출동을 해가지고 잡으러 갔는데 결국 격추를 못 시켰죠. 기관총 100발을 쐈는데 격추가 안 됐답니다. 이 과정에서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의 항공기 이륙이 통제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통제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방향상. 예. 이 방향이 보니까 그 한강을 따라서 침투해가지고 서울 상공을 들어와가지고 서울 북쪽을 한번 휘젓고 다시 한강 따라서 나갔더라고. 그럼 한강 따라 나갔으면 인천공항, 김포공항 나란히 그 한강 그 하구에 연해 있잖아요. 이륙이 통제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비행기 이착륙이 통제될 정도였다면 당연히 이거는 떨어뜨려야 되는 거였어요. 근데 그걸 떨어뜨리지 못했다는 게 정말 기가 막히고 황당합니다. 모질이도 이런 모질이가 없죠. 자, 요겁니다. 보시다시피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게 북한 드론의 이 진행 방향이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쭉 들어왔다가 나갔습니다. 자, 그런데 더 웃기는 거는 뭐냐? 어제까지 알려지기로는 어떻게 됐었냐면 잠깐만요. 어제까지 알려지기로는 요렇게 들어와서 요렇게 갔다라고 돼 있었거든요. 자, 이게 안 나오나요? 자, 요렇게 갔다고 돼 있었는데 오늘 나오기로는 이렇게 와서 U자형으로 돌아갔다라는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정말 서울을 해집고 다닌 거예요. 배배 완전 뒤집고 다닌 거죠. 남북 동서 방향으로 완전히 휘젓고 다녔다. 이 말밖에는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자,
이게 과연 말이나 되는 얘기인가 싶습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자, 북한에 여기에서 북한에 여기 옹진반도 그러니까 개성 부근에서 출발해가지고 한강 하구 쪽으로 들어와서 한강을 따라서 서울을 들어왔다가 요렇게 들어갔다. 이면 거의 서대문 종로 다 뚫었네? 이쯤이면 거의 서대문 종로 뭐 이쪽이잖아. 요쪽으로 가서 다시 돌아 나왔다는 거예요. 여기가 아마 서대문, 은평, 강북, 도봉 뭐 요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거의 구리 근처까지 돌아갔네, 이렇게. 진짜 서울 하늘을 휘젓고 갔다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 얘기입니다. 자, 사실 상황이 이렇게 되면 군 통수권자는 할 말이 없어야 돼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야죠. 패장은 유구무원이다라는 말이 있는데 정말 패장입니다. 패장. 예. 근데 패장이 참 할 말이 너무 많죠. 심지어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자신에 대한 변명은 둘째치고 자꾸 남 탓을 하고 있습니다. 아, 쪼잔해. 찌질해. 정말 대통령이라고 뽑아놓은 게 찌질하게 끄지없죠. 어떻게, 아유, 진짜. 뭐 하나 좀 갖춘 게 없네. 갖춘 게 없어. 등치가 크니까 다른 사람들이 배포는 있으려니, 저거라도 보스 기질은 있으려니, 무슨 보스 기질 좋아하네. 쪼잔하게 그냥 남 탓이나 하고, 아이고, 참, 어디서 이렇게 진짜, 인격적으로도 참 문제 있는 이런 사람들을 대통령이라고 뽑아놨는지, 이 뽑은 사람이 누군지 참 진짜 그 사람들한테 손해배상 청구하고 싶은 상태입니다. 예. 자, 군의 변명은 되게 황당해요. 민간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격추를 안 했다. 그러면서 과거에는 탐지도 못했는데 이번엔 탐지는 하지 않았어요. 다만 육안으로 확인했는데 격추를 못한 게 아쉽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말이야 트림이야. 참. 어처구니가 없네요. 예, 참 좋습니다. 그런데 뭐 군의 발표는 그렇다 치고 그래도 뭐 그래 100번 1000번 양보해서 그래 군의 발표 그래 내가 이번에는 봐줄게 라고 칩시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윤석열의 발언입니다. 남 탓을 했어요. 지가 잘못한 게 아니라 문재인 때문에 이렇게 됐대. 아시다시피 어제 국무회의에서 지난 수년간 우리 군의 훈련이 대단히 부족했고 북한의 선의와 군사합의에 의존해서 대북 정책, 북한의 선의와 군사 합의에 의존하는 대북 정책이 얼마나 위험한지 여실히 드러났다. 뭐 이런 식으로 헛소리를 시전했어요. 그러면서 이번 예산에서 무인기 예산이 50%나 삭감돼서 참 안타깝다라면서 야당 탓까지 합니다. 지가 뭘 잘못했는지는 하나도 얘기를 안 하고 남 탓만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국방부 장관을 질타했다죠. 뭐 했냐고? 아니, 니는 뭐 했는데? 윤석열 아저씨, 너 군 통수권자야. 국군 최고사령관이야. 너 뭐 했는데? 최고사령관으로서 뭐 했는데?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만 대한민국 헌법을 통해서 대한민국 국군의 최고 통수권자는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은 국가 안보에 최대 그리고 최종적 책임을 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무슨 유체 이탈 화법도 아니고 국방부 장관만 때려잡았다. 야, 참 이쯤 되면은 거의 이건 책임 회피라고밖에 얘기가 다른 말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자,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지난 수년간 우리 군의 훈련이 대단히 부족했다. 북한의 선의와 군사 합의에 의존한 대북 정책은 위험하다. 무인기 예산이 50%나 삭감됐다. 라면서 야당과 문재인 정부 탓을 했어요. 문재인 정부가 잘못했다는 식으로 떠버렸어요. 자, 그게 사실인지 보겠습니다. 그게 진짜 사실이냐? 사실이 아니라는 게 문제겠죠. 제가 사실이 아니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겠죠? 자, 보시겠습니다.
레이더 연동 안티드론 통합 솔루션 군에서 시범 운용된다. 안티드론 그러니까 무인기를 격추시키는 통합 솔루션. 레이더하고 총기하고 그다음에 또 뭐 그러니까 추적, 탐지, 격추. 탐지, 추적, 격추 요 세 가지를 한꺼번에 할 수 있는 통합 솔루션이 레이더하고 연동이 돼가지고 만들어졌다고. 시범 운용을 한다고. 이때가 언제다? 2021년 6월 23일. 보이시죠? 2021년 6월 23일. 레이더 연동 안티 드론 통합 솔루션 시범 운용이 된대. 언제? 2021년 6월 23일. 여러분 보이시죠? 네. 자, 또 하나 볼까요? 자, 이게 그 안티 드론 장비의 운용 방식입니다. 레이더 빔으로 포착을 해가지고 가까이 오면은 IR빔을 쏘고 가까이 오면은 제밍, 그러니까 그 전자파 공격을 해가지고 떨어뜨린다. 요게 기본적인 그 작전 개념 구조도입니다. 자, 이게 어떻게 되냐? 이런 기사도 났습니다. 초소형 드론 8km 밖에서 찾아서 작동방해, 격추시킨다는 걸 의미해요. 그 고장을 낸다는 뜻이죠. 초소형 드론을 8km 밖에서 찾아내서 작동방해, 격추시키거나 고장을 내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안티드론 통합 솔루션의 운영 방식이에요. 이게 몇 킬로? 8킬로! 자, 기사가 났습니다. 방위산업청은 신속 시범 획득 사업 제도를 통해 지난해 11월, 여기서 말 지난해는 2020년입니다. 2020년 11월에 계약된 레이더 연동 안티드론 통합 솔루션이 제조 검사 과정을 마치고 6회 공군에 납품돼 22일부터 6개월간 시험 운용한다고 밝혔다. 6개월간 시험 운용한다고 밝혔다. 6회 공군에 납품! 기사가 났어요. 기사가 났어. 8km 밖에서 드론, 초소형 드론까지 확인을 할 수 있으니까 북한의 무인기처럼 2m짜리 이런 건 금방 포착을 하는 거지.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한다? 전자파 공격을 톡 해가지고 이거를 고장을 내게 만들어가지고 고장이 나게 만들어가 추락시키는 거. 이런 장비가 이미 2021년 6월에 만들어져서 군에 납품이 됐다고. 납품이 됐다고 군에서. 그러면은 운용만 잘하면 되겠네. 윤석열 운용만 잘하면 되겠네. 자, 여러분 보이시죠? 안티드론 장비가 이미 군에 납품이 됐어. 시험 운용에 들어갔어. 뭐 안 했다는 거야? 근데 왜 격추를 못 시켰냐고. 이 시험 운용하는 장비라도 얼른 갖고 가가지고 한번 해보지. 이게 뭡니까? 남 탓. 아무리 남 탓으로 그렇게 그 자리까지 올라간 그 멍청한 놈이라 아무리 그런 놈이라고 해도 이렇게 뻔한 걸 가지고 거짓말하고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자, 여러분 정말 보이시죠? 이미 작년 6월에 납품이 됐습니다. 이미 시험 운용이 끝났네. 그러니까 그죠? 시험 운용 끝났네. 올해 초에 이미 시험 운용 끝났겠네. 지금부터 본계약 들어갔겠네. 아니면 본계약을 위한 어떤 협상 단계가 들어갔겠네. 자, 어쨌거나 시험 운용까지는 했으니까 군이 현재 보유는 하고 있겠네. 그죠? 그렇으면 이번에도 분명히 쓸 수 있었겠네. 그죠? 7시간 동안 해집고 다녔으니까 얼마든지 가지고 와서 쓸 수 있었겠네. 그죠?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이런 안티드론 장비가 어디 있었겠어요? 북한 아무리 드론도 땅굴을 파고 들어오지 못할 거 아니에요. 하늘을 날아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휴전선 부근에 안티드론 장비가 깔려 있었을 거예요. 얼마든지 사전 탐지도 가능했고 격추도 가능했다는 얘기죠. 결국에 작전 운용을 잘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확한 지침이 안 내려온 거지. 자, 지휘관이
구체적인 전술이라든지 구체적인 작전 계획은요, 일선에서 짜지만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지침과 방향은 누가 정해준다? 예, 윗선에서 정하는 겁니다. 야, 격추시켜. 내가 책임질 터이니 격추시켜. 라고 하면 격추시키는 거예요. 그럼 진짜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격추시켰을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죠? 육해공군 우리나라 군의 특징이 뭐다? 야, 명령이 내려왔다. 그럼 뭐 진짜 오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희한한 방법을 동원해 가지고 어디서 그런 아이디어가 나왔는지 머리를 짝짝 짜내 가지고 예, 임무를 수행합니다. 끝내놓고 난 다음에 야, 진짜 잔대가리 잘 돌아간다. 뭐 그렇게 뒷담화하기도 하죠. 자, 그 정도입니다. 격추시키라고 했으면 격추시켰을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즉 뭐다? 격추시키라는 지시가 안 내려왔거나 늦게 내려왔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그래서 격추의 최적기를 놓쳤기 때문에 격추를 못 시킨 거예요. 격추시킬 수 있는 장비가 많아요. 자, 이런 안티드론 장비 말고도 사실 다른 장비 얼마든지 쓸 수가 있습니다. 뭐 안티드론 장비만 쓸 수 있느냐? 아니에요. 얼마든지 쓸 수 있어요. 자, 근데 그렇게 못했다는 건 뭘 말한다? 예. 제때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다. 자, 이 장비뿐만 아닙니다. 이 장비 보이십니까? 한화. 한화에서 나온 장비예요, 이게. 하나테크인이 이제 뭐, 한화에서 나온 드론 탐지 장비입니다. 이게 탐지 장비, 이건 레이더예요. 예. 이미 한화에서 개발이 끝났어? 자, 아덱스 무기열전. 이 아덱스라는 게 이제 그 한국군이 2년마다 한 번씩 여는 이렇게 무기 그 전시회예요. 아덱스라고 있습니다. 이 아덱스에 드론 전용 레이더, 야구공 크기 드론도 잡아낸다. 라는 기사가 났습니다. 이건 언제적 기사다? 2019년 10월 19일. 이미 오래전에 드론 전용 레이더까지 나와 있었어요. 2019년에 나왔다고. 심지어는요, 민간에서도 이 드론 장비가 개발이 돼서 진행 중입니다. 자, 이거 보이십니까? 자, 이 큰 화면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아마 그 무슨 관청의 공문 같은 무슨 설명 자료 같은데요. 불법 드론 지능형 대응 기술 개발 사업 개요 해가지고 쭉 나오죠. 예. 드론을 이용한 불법 행위들이 계속 생김에 따라서 공공시설 및 테러 위해로 발전할 수 있다. 그래서 예, 안전 확보를 위한 드론 캄 및 뭐 지능형 대응 기술을 개발한다. 그러면서 2021년도 예산이 68억 원이다 라고 나와 있네요. 그죠? 예, 이미 민간에서도 개발을 하고 있었고 개발이 끝났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드론 기술이 있다 없다? 안티 드론 기술이 있다 없다? 그러니까 드론 격추시키는 기술이 있다 없다? 있다. 너무나도 다양하게 만들어져 있고 보급이 돼 있다. 심지어 한화, 민간 이런 데서 다 했다. 자, 이쯤 되면은 이거 뭐 무기가 없어서 훈련이 안 돼서 북한 드론을 못 떨어뜨렸다는 말은 거짓말이죠. 이미 이런 드론을 운용해서 작전을 하고 있는 드론봇 그 전투단이 마련돼 있고 또 안티 드론 장비도 이미 들어와 있고 자, 전투를 못할 이유가 없어요. 북한 무인기를 놓칠 이유가 없어요. 근데 놓쳤어요. 그랬으면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얼마든지 격추가 가능했습니다. 탐지를 못했다면 모를까 육안으로 확인했다며, 육안으로 보고도 놓쳤다며, 육안으로 확인했다면 얼마든지 격추가 가능했어요. 진짜로. 아까처럼 이런 안티 드론 장비 이런 것뿐만 아니고 하다못해 기관총으로도 얼마든지 격추가 가능했습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500MD라든지 KA-1 같은 소형 전술 항공기로도 이용을 하면은 얼마든지 이 드론 정도는 격추시킬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히려 F-15라든지 아파치 헬기라든지 코브라 헬기 같이 이렇게 크고 빠른 항공기를 쓰는 거는 부적절하다. 작고 느리지만 이렇게 작은 국지 소요 좀 저강도 도발에 대비할 수 있는 장비는 500MD나 KA-1 같은 이런 거였다. 북한의 드론이 시속 100km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 그 항공기, 이 북한의 드론에 대응하는 항공기 역시도 이렇게 빨리 갈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최대 속도가 시속 200, 300 정도면 얼마든지 작전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같이 보여드렸듯이 안티드론, 최첨단 안티드론 장비도 가능했고, 그게 아니더라도 소형 전투기, 소형 전술 항공기로도 얼마든지 가능했다. 하려고 했으면 얼마든지 가능했다. 안 했을 뿐이다. 안 한 이유? 예. 지침이 늦게 내려왔다. 이렇게밖에는 볼 수가 없어요. 실제로요, 지금 벌써 제가 지금 취재를 하고 있는데요. 일선에 있는 그 대공포 부대에 있는 병사들이 이미 자기 부대에서 이렇게 연락을 이렇게 올리기 시작했어. 뭐라고 올렸는 줄 아세요? 우리는 자기 부대에서 탐지를 했대. 들어오는 걸 탐지를 하고 사격 준비까지 다 끝났었대. 그런데 사격을 하라는 지시가 안 내려왔대. 그런 글들이 지금 벌써 몇몇 그 사이트 게시판에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제가 지금 취재를 하고 있고 취합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취합이 되면은 여러분들한테 약간의 확인 절차를 좀 거쳐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까 합니다. 일선의 군부대에서는 이미 격추를 위해서 준비가 끝났다. 그런데 지시가 안 내려왔다. 그런 얘기들이 많아요. 자, 아까 그 국방부에서 뭐 이런 헛소리를 했더라고요. 북한 드론이 너무 높은 데서 3km 상공에서, 그러니까 3000m 상공에서 날아다녔기 때문에 그래서 격추 못 시켰다라고 합디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대공포의 사거리가 한 2km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사거리 밖이라서 격추를 못 시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웃기지 말라 그래. 누구를 바보로 하나? 자, 우리나라 대공포 진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평지에 있어요? 산 위에 있어요. 해발 1000m 넘는 산 당연히 대공포대가 있습니다. 없는 데가 어딨냐고. 포인트마다 대공포대 다 있어요. 네? 그러면 해발 1000m 이상의 고지대에서 대공포를 발사했으면 3km 상공에서 얼마든 3km 상공 날아다니는 거 잡을 수 있었겠네. 왜 못 잡아? 못 잡긴 왜 못 잡아? 어서 센 거짓말을 하고 있어. 국민들 바보 천치로 하나? 참. 속 터진다. 열받네, 진짜. 참 답답합니다. 여하튼 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얼마든지 격추가 가능했다. 격추를 못했다는 거는 그거는 권한을 가진 자, 교전 명령권을 가진 자가 제때 결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밖에 볼 수 없어요. 이거는 거의 100%예요. 이거를 교전이 안 일어났다는 거는 결정권자가 결정을 못 내렸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이쯤 되면은 사단장급부터 장성급부터는 교전 명령을 내릴 수 있어요. 그런데 사단장은 군단장한테, 군단장은 야전군 사령관한테, 군사령관은 합참한테, 합참은 국방부에, 국방부는 대통령에 이렇게 자꾸 판단을 미루다 보니까 자꾸 내 윗선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면서 제때 조치할 시간을 놓쳐버렸을 것이다. 그렇게밖에는 해석이 안 됩니다. 그러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네. 참 안타깝습니다. 예. 아마 근데 제가 하는 얘기 군대 갔다 오신 분이면 그냥
그 무슨 말인지 너무나도 쉽게 이해하실 겁니다. 예. 맨날 중대장들 보면은 자기가 뭐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야 중대장이 책임질게 라고 해놓고 막상 중요한 상황 급한 상황이 생기면 야 대대장님한테 전화 걸어볼게 하고 전화 걸어. 대대장 어쩐다? 야 연대장님한테 물어볼게. 그래가지고 그리고 사단까지 올라갔다가 나중에는 그 1군 1, 2, 3군 사령부까지 올라갔다 다시 내려오는 경우가 엄청 많아요. 합참까지 가기도 해. 예? 실제로 한번 예를 하나 들어봐요. 제가 해안대대에 정훈장교로 근무할 때입니다. 해안 그 레이더 경계병이 갑자기 정훈장교님 이상한 거 보입니다. 제가 당직 사령 설 때인데 그러더라고요. 이상한 게 보입니다. 뭐가 보이는데? 아무래도 변침하고 있는 그 선박 같습니다. 그래서 변침? 반잠수정이야 아니면 배야 하니까 반잠수정은 사라졌다 나타났다는데 이거는 계속 떠서 뱅뱅 돌고 있다가 해안을 가까이 왔다 갑자기 획 돌아서 나가고 하는데 아무래도 좀 수상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배를 그 새벽에 선박을 하나 섭외해가지고 해안초소 그 부사 하사를 보냈어요. 확인하라고. 그랬는데 해안초소 하사가 다가가니까 그 배가 도주를 하더래. 도주한다고 연락이 들어오더라고. 어떡할까요? 그래서 계속 쫓으라고 했어요. 쫓으라고 하면서 우리가 해군에 연락을 해서 잡으라고 했지. 근데 해경하고 해군이 그래서 그 배를 거의 추적을 하는데 성공했대. 그런데 갑자기 해경하고 해군에서 연락이 오는 거야. 어떻게 할까요? 교전을 할까요? 격침시킬까요? 이러는 거야. 아니 지들이 결정을 할지 왜 나보고 물어봐. 근데 이유는 거긴가. 그 사람들 지들이 결정하기 싫은 거야. 그래서 최초 발견한 그 부대에다가 작전권을 떠넘긴 거지. 결정권을. 나는 근데 그때 중이었을 때였는데 중이가 혼자서 아무리 내가 당직 사령이지만 그렇게 내가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어? 그래서 스탠바이 하고 기다리십시오 하고는 대대장한테 전화했지. 대대장? 한숨을 푹 쉬더니 연대장한테 전화한대. 연대장? 사단장까지 전화를 했다가 다시 내려왔어. 근데 1시간이 지나도 답이 안 오는 거야. 일선에 계속 해경정하고 해군 함정한테도 계속 연락하지 결정 어떻게 할 거냐고. 나보고 뭐라냐고 도대체. 근데 결국에 어떻게 했느냐. 그 도망가던 그 배가 정선을 했어. 정선을 하고 검색을 받았어요. 알고 보니까 그냥 낚싯배인데 한밤중에 몰래 그 입항을 하려다가 군 병력이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니까 겁나가지고 도망간 거였다는 거야. 그러니까 생쇼를 한 거지 한마디로. 근데 그때 우리가 그 시간이 몇 시간 걸렸느냐. 그 배를 추적하러 다니는 시간이 거의 2시간 가까이 걸렸어요. 만약에 간첩선이었어 봐. 끝장나는 거지. 2시간이 걸리더라고. 교전 명령이 안 내려오고. 이번 것도 거의 똑같았을 거예요. 일선 부대에서는 총 쏠 준비 다 하고 있는데 교전 명령이 안 내려오는 거야. 사실 그 교전 명령 어디서 내릴 수 있다? 사단장이면 내릴 수 있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대대장도 내릴 수 있어. 교전 명령. 근데 자기가 책임지기 싫은 거야. 그러니까 자꾸 윗선 올라가는 거지.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전 명령을 자기가 내려도 되는데 자기가 책임질 일이 생길 것 같으니 책임지기 싫으니 자꾸 윗선 올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이번에 그 이태원 참사 여러분 보셨잖아요. 일선에서 정말 죽어라고 열심히 뛴 용산 소방서장 구속될 뻔했잖아요. 용산 경찰서장 구속됐잖아요. 용산 구청장, 용산 경찰서장도 구속될 뻔했죠. 일선에서 있었던 사람은 일을 잘했든 못했든 구속이야. 그러니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 책임 회피하기 가장 좋은 방법이 뭐다? 빨리 윗선에 보고하는 거야. 그러면서 결심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내 책임을 이미 벗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당직 사령은 대대장한테, 대대장은 연대장한테, 연대장은 사단장한테, 사단장은 군사령관한테, 군사령관은 합참은 대통령. 짝짝짝짝 올라갔다 내려오니까 올라갔다 내려오는 과정에서 그게 몇 시간이 걸리는 거죠.
일선에서는 이미 총쏠 준비 끝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다행히 그게 간접선이 아니라 그냥 일반 도주 선박이어가지고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만약에 그게 무슨 진짜 간접선이었다거나 미리국선이었으면 이거 전 솔직히 저 아찔해요. 솔직히 아찔해. 현재 우리 이거 제가 말하는 이런 상황, 군대 갔다 오신 분이면 누구나 한 번씩 다 겪었을 겁니다. 예. 뭐 그런 얘기도 있어요. 전방에서 뭐 부시럭거리는 소리가 나고 계속 뭐가 움직이고 있길래 총쏠 준비 다 해놓고 전방에 이상물체 발견, 쏠까요 말까요? 야 기다려. 중대장은 대대장한테 대대장은 연대장한테 연대장은 사단장 사단장은 군사령관 군사령관은 대통령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벌써 도망갔습니다. 그런 일이 비일비재했었어요. 뭐 다 그런 얘기 안 들어본 사람 없죠. 아니 안 겪어본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저 거의 한두 번씩은 다 겪어봤을 거예요 아마. 자, 결국 이번 북한 무인기 사건은 누가 책임을 져야 한다? 윤석열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지휘관이 제때 지침을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북한의 무인기가 유유히 7시간 동안이나 서울을 헤집고 다니다가 돌아간 겁니다. 전 정부 타령 웃기지 말라고 하세요. 얼마든지 지금 있는 무기와 장비, 훈련 수준으로도 얼마든지 격추할 수 있었습니다. 그걸 격추 못하면 진짜 나가 죽어야지, 솔직히. 자, 답답하죠. 예. 다시 뛰어 몽실이님, 용산 소방서장 너무 불쌍해 라고 하셨고요. 김은도님, 국정조사에서 졸고 있는 이상민이 참 그랬죠. 예. 엠바고는 빨리 걸죠. 네, 맞습니다. 장미가시님, 이 정권에서 책임질 사람은 하나도 없다. 네, 그렇습니다. 투율님, 지가 잘못해놓고 헛소리 빵빵.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첫 번째 주제 이야기해봤습니다. 첫 번째 주제 이야기가 좀 길었나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